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얼굴들이시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예,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시면 이제 부동산 이제 업계에 진출하실 텐데 좀 막막해요. 그죠? 예, 막막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 15, 6년 동안 봤다고요. 그래서 봐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에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현장에서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안타까운 것들을 느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개설을 한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책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미처 못 가져왔는데 내일 요거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앞에다 두면 거기다가 성명하고요. 영문 이름 좀 써주시고, 영문 이름,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사진을 좀 주세요. 사진. 예쁘게 찍은 사진. 예쁘게 찍은 거. 사진. 반명 한 판 3cm, 4cm짜리. 여러분들 뭐 개설 등록하든지 이제 시군청에다 사진 내야 되잖아요. 그 사진, 예쁜 사진 내야 되니까 그 사진을 좀 주세요. 주시면 한 장. 이제 그게 이제 뭐에 쓸 거냐면요. 그럼 포샵 좀 해가지고 저거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죠. 그거 하셔가지고 그거 잘 찍어두면 이제 여러 군데 쓸 때가 많아요.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이제 광고 올리실 때 사진 들어가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뭐 옆에 이제 중개사 사진 있잖아요. 사진 보고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예쁘게.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분 어디 계시냐고 해요. 이분. 저보고. 이분. 그러니까 그 사진을 예쁘게 찍으면 그것도 이제 마케팅 전략이야. 그 사진을 예쁘게 일단 내 사무실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니까 예쁘게 찍으세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도 계속 이제 연관되는 얘기 하겠지만, 작년에 이제 수료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료증을 영어로 했어요. 영문으로. 있어 보이라고. 그럼 이제 영문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그 영어 이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도 사진 좀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안 주시더라고, 이렇게. 원래 목적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게 이제 작년에 나간 거고, 원래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수료증은 저도 이제 부동산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개업하고 할 때 저도 막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책만 봤다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실무교육 막 여러 군데, 실무교육 이제 나가보시면 되게 비싸요. 비싼데 이제 비싼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건질 건 한 10%, 20% 정도 돼요. 근데 그거라도 이제 건지니까 이제 강의를 들은 건데 틀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거 하면은 이렇게 줘요. 뭐가 달라? 차이점 보이세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사진이 있고, 이건 사진이 없잖아요. 사진이 있는 게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사진을 좀, 그러니까 요거 수료증 나오기 전까지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주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를 제 사무실에 이렇게 그 책장에다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책장에 해놓고, 또 어떤 분은 요거를 이제 액자로, 좀 고급 액자, 나무로 된 거 액자로 해가지고 벽에 걸어둬요. 그러면 사무실에 온 손님이 이렇게 봐요. 근데 영어야. 영어잖아요, 영어니까 그냥 마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면은 그 부동산 전문 기관에서 수료한 겁니다. 그럼 더 이상은 안 물어봐. 이게 뭘 하는지 그렇게는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먼저 제가 가져온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막 취업을 하시든지 개업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수강생분들, 합격하신 분들이 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제 주로 이제 쉽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시냐면 집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사장님 대표분은 이제 뭐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 하시고, 실장님 여자분을 사무실에 전화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그냥 쉽게 그냥 취업이 되세요. 근데 딱 갔는데 사무실에 달랑 혼자 있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사무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실에 혼자 있어. 그러면 무서워서 사장님 나가시면 문 잠그고 있대요. 월급은 주시니까 문 잠그고 있대. 그런 얘기가 계속 듣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취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딱 사무실에 있는데 아무도 없어. 사장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손님이 딱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네, 손님이 딱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얘기하겠죠. 앉으세요. 뭐 커피 한 잔 하실까요? 하면서 말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잘하실 것 같은데. 예, 왔어요. 그러면. 앉으라고 해야죠. 그다음에. 예. 그럼 이제 말을 이제 풀어가야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게 막막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거 우리 지금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뭘 물어올지를 모르겠대. 지금 막막하잖아요. 제가 딱 왔는데 뭘 물어봐야 되냐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물건을 내놓으려고 오는 건지 구하려고 오는 것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건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 어떤 물건인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떤 물건에 대한 컨디션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몇 동 몇 호인데 방 몇 개짜리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직원이 한 10분을 거쳐갔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나온 얘기들 제가 여러분들 그 경험을, 노하우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 목표가 이거 끝나면 경력자 되는 거예요. 이거 강의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생초보는 아니야.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 돌아가는 것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수장을 쓰라고 한다고, 이따가. 손님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접수장을 써요. 그럼 이걸 이제 왜 만들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받았대. 몇 동 몇 호, 실장님 사장님 몇 동부터 뭐 저 전세 내놓으셨대요. 그래요. 아, 또 저 물건 내놓으셨대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거 새 끼어 있어요. 그런다고. 접수는 누가 받았죠? 접수는 손님은 실장님이 받았잖아요. 그럼 물건을 이렇게 받았다고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물건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그 물건 새 끼어 있어요.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는데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 내놓은 매도인의 전화번호는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전화해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전화해. 그럼 새 끼어 있나요? 새 있다고. 새 있는 거 지금 팔려고 한다고. 네, 그럼 새 끼어 있다는데요. 그런다.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만기가 언젠데? 그러죠. 안 물어봤는데요. 그럼 또 전화한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럼 물건을 내놓는 고객들은요, 전화가 자주 오는 게 좋을까? 물건을 내놓은 고객들은요, 전화가 왔을 때는 손님이 왔다는 뜻으로 들어. 그 물건 내놓은 사람들은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누가 있다는 뜻. 손님이 왔을 때 그걸 반갑게 듣는 거지, 전화가 자주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요새 또 자주 하는 게, 또 우리 수업 시간에 하겠죠. 주택임대 사업자들. 물건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건을 내놓을 때 와서 자기가 수수 얘기해요. 방은 몇 개고, 에어컨 있고, 만기는 얼마고, 보증금 쭈쭈쭈 미리 다 얘기해. 그런 거 안 물어보면 나중에 또 뭐가 오니까. 부동산에서 전화가 계속 오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찾는 분들 있죠. 물건 찾는 분들도 물어볼 것들이 있다고. 근데 물건을 찾는 분들은요, 전화를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 찾는 물건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없는데 계속 케어해 주는 게, 아, 이 부동산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 그래서 전화를 고객들을 케어할 때, 관리를 할 때 물건 내놓는 쪽은 전화를 자주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물건을 찾는 분들한테는 자주 전화해야지 계속 내 손님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 나올 거고. 그럼 그때
물건을 접수받을 때 안 써도 돼요. 우리 안 써도 돼.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야. 시험 공부 책에 다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슴에 좀 울림이 있어야 돼. 좀 느끼셔야 돼. 이렇게. 그럴 때 이제 하도 실장님들이 버벅거려가지고 딱 접수장을 만들었어요. 이 접수장에 딱 보면 이게 매도 접수장하고 매수 접수장. 임대로 얘기하면 임대 접수장하고 임차 접수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쭉쭉쭉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물으면 돼요. 우리 뭐죠? 뭐 배웠죠? 북서교원법.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물어보시면 된다고. 예. 그거를 만들어갖고 요 그대로 물어보면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접수장. 그럼 요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만든 거예요. 노하우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만든 건데 이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 공동중개하잖아요. 공동중개하면 저 상대 사장님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셨는데 이 사무실 앞에 여기 상담 테이블에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이렇게 막 보세요. 막 보다가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왜 가져가시냐고 어렵게 만든 건데 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필요하세요. 이제 부동산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고 하는 건데 이게 밖으로 함부로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 자료 요것을 제가 파일로 드려요. 종이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요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각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 접수장에다 여러분들 부동산 이름을 넣는다든지 전화번호를 넣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파일을 드린다고 파일을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엑셀 파일도 드려요. 우리 이제 고객 관리 또는 물건 관리하는 데이터 포맷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또 드리고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바로 계산되게 이제 계산기 같은 거 엑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냥 수식만 넣어서 딱 넣으면은 얼마에 했다, 얼마까지가 한도인지가 딱 나와요. 그 우리 이제 부장님이 엑셀 잘하시는 부장님이 그 칸에다 넣기만 하면 된다고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제발 좀 그만 가져가래. 이거 좀 그만 가져가라 하는데 미천이니까. 근데 그런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그 메일 있죠. 제가 아까 그 메일하고 제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자료를 파일로 드리기 위해서 메일하고 그다음에 영문 이름은 요거 수료증 만들려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나중에 또 상담 전화 막 올 때 누군지는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 PPT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PPT가 좀 익숙하진 않아. 그랬더니 조금 번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교재로 만들었고요. 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작년에는 우리 저 사무실에 우리 공동 대표거든요. 사업자가 2개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계약서 쓸 수 있을까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 공부한 게 살아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해야죠.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서명. 그럼 제가 여기 있으니까 서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편법적인 건 나중에 할게요. 이거 마이크 꺼졌을 때.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다가 약간 위법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권장사항은 아니고 그런 게 있더라라고 들으세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서도 계약서는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개설 등록을 2개 한 거라고 장소 하나에.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제 명의로 서명을 하고 제가 없을 때는 또 다른 대표님이 계시다고. 여자분이신데 잘하시는 분. 그분이 작년에는 같이 강의를 도와주셨어요.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시겠죠. 그렇죠. 예, 저보다 이제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수험생들. 그래서 수험생들하고 그 대표님하고 더 친하더라고. 강의 끝나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 그쪽에다 물어보더라고.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이론적인, 법적인 얘기는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좀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얘기들이 있거든. 예, 그런 얘기는 추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그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강의를 도와주셨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 이 강의 나오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 요새 또 좀 이게 거래가 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하나 하면은 뭐 1000단위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여기 제가 계속 해달라고 좀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정도 오실 거예요. 중간에 한 번 오시는데 그때 프로젝트 비번을 쓸 거예요.
PPT를 쓰는데 그때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우리 사무실 컴퓨터를 보여드릴 거야. 우리 부동산 사무실 있잖아요. 그 사무실의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고 공동중개망이 있다고. 뭐 공동중개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협회에서 하는 것은 한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설 정보망들이 있어요. 뭐 렛츠, 스파이더, 텐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럼 공동중개할 때 다른 부동산에서 물건 올리고 쪽지 보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작년에도 막 보여주는데 사무실하고 원격 조정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사무실하고 같이 화면이 같은 화면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보이면 막 하다가 전화가 막 나와. 다른 사무실에서 물건 찾으면 팝업창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사무실 막 전화가 막 뜬다고. 이제 그거 현장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어떻게 올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취직을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사연들이 광고는 올릴 줄 아세요? 그거 물어볼 거예요. 네, 광고 올릴 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또 달라요. 혹시 지금 어떻게 보고 다니세요? 아니요. 지금 자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격하게 공감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저희도 그렇게 물어보거든. 이 사람이 왔을 때 뭘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기본 업무가 광고 올리는 거. 그럼 광고 올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 광고 올리는 법. 노하우. 광고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광고를 올리는데 오전에 올릴까? 오후에 올릴까? 우리 부동산에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고 네이버에 광고 올리잖아요. 그럼 광고를 오전에 올릴까요? 오후에 올릴까요? 그럼 광고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물건에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맨 첫 페이지에 나와야지. 같은 물건인데 우리 부동산도 내놓고 저 부동산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손님들이 봤을 때는 어디에 나와야 돼?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야 되니까 최근의 것이 제일 첫 페이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광고 마감이 5시야. 네이버 광고 마감이 5시야. 그럼 6시에 올리는 것은 다음날 나와요. 다음날. 그럼 5시 거의 가까이서 올리면은 그게 밤새도록 있어. 말 이해되시죠? 오전에 올린 것은 그 다음에 올린 사람들 것이 그날 올린 사람들 것이 앞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오전에 올린 사람들은 뒤에 나와. 2페이지, 3페이지까지도 좀 보는데 5페이지 넘어간 건 잘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올리셔야 돼? 5시 가까이, 그럼 4시 정도 되면 이제 광고 타임이야. 4시 가까이 되면 이제 막 우리 광고하고 싶은 거 막 올린다고. 되었죠? 네. 그런 얘기들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얘기들은 잘 안 가르쳐 주는 얘기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지만 알게 되는 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얘기들이죠. 언젠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뭘 산 거야? 시간을 산 거예요. 시간을 산 거예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돈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라고. 그게 가장 큰 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시법,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도 혼자 공부할 수도 있지만 하고 나서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강사의 시간을 걸려서 취득한 지식, 노하우를 사신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지금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알게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덜 고생하고 덜 시간이 걸리게 안정적으로 중개업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취직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접수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료증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저는 위례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입주장 할 때 혹시 입주장 가실 분들 계신가? 입주장. 신규 분양하는데 입주하는 데 있잖아요. 신규 아파트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입주장이 좀 큰 시장이야. 뭐 3개월, 입주 기간이 뭐 2개월, 3개월이면 그 시간 단시간 안에 몇백 개 물건을 맞춰줘요. 전세 놓고, 임대 놓고, 양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걸 입주장이라고 그래. 입주장. 그럼 그거는 단기간에 돈이 많이 되죠. 그럼 근데 대신에 그런 데는 이제 임대료가 비싸. 깔세 이런 걸 많이. 깔세가 뭐예요? 까는 거예요, 까는 거. 보증금 5천 딱 해놓고 월별로 그냥 까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요. 대신 임대료가 비싼데, 근데 이제 우리 좀 이따 중개사 시장이 너무
포화되다 보니까 그런 걸 아니까 많이 몰려요. 그래서 중개 입주장 이런 데는 좀 이제 프로들, 좀 경력이 되신 분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모인 데야. 입주장은 그런데.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좀 하시다 보면 그런 데 욕심이 나실 거예요. 단점은 이제 그거 끝나고 더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끝나고 할 게 없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입주장만 골라 다니시는 분도 계셔. 헬리오시티가 거의 만세대라고. 만세대 입주하면은 시장이 하나의 도시예요. 그죠? 거기. 근데 많이 재미는 못 보셨더라고. 왜냐하면 부동산이 몇백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몇백 개가 과다 경쟁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떨어져. 우리가 뭐 0.4%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서는 막 담합을 많이 해요. 입주자들이 막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0.2 이렇게 막 담합하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입주장에서 저희도 이제 위례 신도시니까 입주를 했는데 위례 신도시는 한 28개 단지가 계속 입주를 해서 제가 계속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입주장 한 5, 6개월 끝나면 할 게 없죠. 그래서 그 사이 입주장하고 한 1년 사이에 많이 떠나세요. 근데 그걸 버티면 2년째 되면 또 좋아. 왜? 2년마다 새로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4년이 되면 또 좋아. 또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 입주할 때는 전세 가격이 싸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세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럼 2년째는 시세대로 되니까 가격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 입주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 맞춘 경우가 많아요. 가격이 한 1, 2억 차이가 되니까 그래서 갈아질 경우가 많아. 되셨죠? 그러니까 2년째는 또 새로운 또 시장이 또 열리고 해요. 그래서 버티시면 2년, 또 버티면 4년. 그래서 부동산은 한 군데에서 계속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계속 붙어요, 손님이. 소개. 그래서 내가 잘하면 그 손님이 또 손님을 몰고 오고 또 몰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손님에다가 새로운 손님하고 붙으니까 부동산은 이렇게 오래 할수록 버틸수록 안정적이 된다는 얘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됩니다. 그거 할 때 썼던 거예요. 그거 할 때 이제 이걸 이제 명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현관문에다 붙이는 거지. 제가 붙였을까요? 붙였어요. 양기백은 잊으라니까. 저 나가면 양기백 교수님이라고 안 해요. 그냥 양 사장님 그런다고요. 네, 양 사장님. 붙인다고요? 네, 많이는 못 주고 강의가 없는 날만. 우리 실장님들이 고생하셨지. 붙인다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붙이는 좌석으로 하는데,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뭐라고 쓰냐면 위례의 아침. 제 사무실 이름이 위례의 아침인데, 그래서 그린파크 프로조 상가 114호에 있고 방문시, 우리 사무실 방문시 선물 증정합니다 하고 붙였다고요. 근데 어떤 사무실을 보니까 이런 걸 붙였어. 저도 이제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붙였는데 이렇게만 붙인 게 아니라 여기에 요 자기네 부동산 이름에 이 입주한 사람들이 필요한 번호를 적더라고. 입주한 사람들이 필요한 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장 중국집이 어딘지 모른다. 그럼 중국집 전화번호. 그 다음에 동사무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학교를 보내면 옆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화번호. 이해되시죠? 그런 걸 했더라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새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동사무소 번호하고 학교, 그 다음에 우체국. 이런 번호를 같이 나가지고 명함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면 선물 준다 그랬잖아요. 선물 주고 여러분들 혹시 입주할 때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해요. 미리 이제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본다고요. 그럼 사전 점검하는 날은 난리야. 그 앞에 우리 중개사 시험 보는 날처럼 막 주잖아요. 부동산에서 막 주고 하는데 그럴 때 그냥 팜프렛 주면 잘 안 받는데 뭐라도 얹어주면 받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라고, 선물. 그 다음에 그분한테 선물 주면 수건을 할 때도 있었고요. 수건에다가 우리 사무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컵에다가 우리 사무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얼마 안 해요. 이거 얼마 안 해. 2,000원 정도면 좋은 거예요. 2,000원. 이것까지 다 해서 2,000원 해가지고 손님 하나 뭐 계약 썼으면 1, 200이잖아요. 1, 200이니까.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한 1,000개 막 이렇게 맞춘다고요. 맞추면 계약할 때마다 또 오신 손님한테 드리고. 그러면 작은 건데도 되게 좋아해요. 손님들이 나 부동산에서 이런 거 받는 건 처음이다 이런 말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뭐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념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일단 첫째 시간에는 이제 현장에서 쓰는 것들은 요거 이제 뭐냐면 계약필 도장이에요. 계약필.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냐면 임대차 계약 필이라고 적혀 있어요. 임대차 계약 필 해가지고 날짜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소 이름 위례하층 공지사무소 이거 언제 쓸까요? 도장을 찍어. 도장을 찍는다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으면 이거 언제 찍을까 이게? 이게 언제 찍냐면 입주장이기 때문에 입주장 혹시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입주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임대 놓을 때 누가 임대나요? 주인이 냈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주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임차인들은 뭘 보고 안심을 할까요? 등기부 보죠. 등기부. 등기부에 소유자로 나온 사람하고 계약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 이런 것도 어디로 보내겠대?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보내려고 한다고요. 아무한테나 안 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주장에서는 등기가 안 됐죠, 아직. 아직 등기가 안 낸 상태에서요. 분양받은 상태에서 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분양잔금을 맞추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예. 전세금을 받아서 분양대금을 맞추는 거라고요. 그럼 계약서 쓸 때는 아직 등기 이런 거, 잔금도 치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냐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임대 놓은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분양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럼 뭘로 증명해? 등기부는 없고. 분양계약서. 되시죠? 그래서 분양계약서가 실무에서는요, 등기필자하고 동급이에요. 올해 우리 공시법 시험도 나왔죠. 등기필 정보는 재교부하지 않는다. 등기권리증은 절대 재교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양계약서도 재교부 안 해요. 아파트 이거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빳빳한 종이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절대 재교부라는 게 없어요. 없고요. 그럼 이게 보통 이렇게 접어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가 표지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깨알같이 글씨가 있고 분양받은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뒷장 뭐가 나오냐면 권리 의무 승계네요. 분양권 전매를 했다. 요 분양권을 전매할 수도 있냐고요. 전매할 수 있잖아요. 전매 제한이 아니라면. 그럼 전매하면은 요 뒤에 매수인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쓰는 거라고. 되셨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등기 권리증하고 등기필 정보라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와야 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누구랑 계약해야 되니까. 분양 받은 사람하고 계약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요걸 보고 확인을 했죠. 계약서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임대 놓으신 분은요. 임대 놓으신 분 요것이 권리증이랑 똑같은 걸 알죠. 아니까 요거 한 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또 전세 계약을 해. 돼요, 안 돼요? 지금 전세 계약을 했어. 계약금 받았죠. 5억 전세라고 할게요. 그럼 계약금 5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요거 들고 다른 부동산 가서 그 호실에 대해서 또 전세 계약을 해. 그러면 또 얼마? 이중 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계약금을 5천만 원을 또 받았죠. 다른 데 가서 또 5천만 원. 그 사건이 많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마포에서 15억 해먹고 도망갔지. 그리고 또 그런 사람 특징이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니까 계약금을 20% 해달라. 보통 계약금이 얼마인데? 10%인데 조금 급하니까 대신 시세보다 싸게 내는 거지. 유인책이 있어야 돼. 시세가 5억인데요.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 4억에 내놓을 테니까 보증금은, 계약금은 한 1억으로 해달라. 되셨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계약금 어차피 들어갈 돈이니까 1억으로 줄 수도 있었죠. 실제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하고 튀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장에서 좀 주의하실 게 이중계약.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요 분양계약서 가지고 왔죠. 그럼 계약을 하면 요 분양계약서에다가 이 도장을 찍어버려. 이 호수는 뭐가 됐다? 임대차 계약 필하면 우리가 뭐예요? 완료됐다는 뜻이잖아요. 임대차 계약 필 다 도장을 딱 찍고 날짜가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소 이름 딱 찍히면은 이 사람이 이 계약서 분양 계약서 가지고 다른 데서 임대 못 놓겠지. 이거 보이잖아요. 예. 자, 그런 용도로 쓰여요. 그러면 이게 하면은, 이거 누구를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이걸 찍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하냐면 임차인이 무지 좋아해. 임차인이 좀 껄끄러웠잖아요, 지금. 껄끄러웠는데 지금 이걸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막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이거 다른 데 못 넣게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줘. 눈여겨봤겠죠. 손님 데리고 온다니까요. 야, 우리 위례 아침에 했는데 그거 일 깔끔하게 하던데 우리 친구인데 얘도 우리 동네에 살자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되셨죠? 그럼 손님 몰고 가는 그러니까 일을 깔끔하게 하면 손님이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요거 좀 이따 한번 찍어 보세요. 찍어 보시면 되는데 교재에
교재 재밌어요? 네, 재밌어야 되는데 이거 저 시험 공부가 아니라 재밌죠. 그것도 진도도 없어 이거는. 진도도 없으니까 뭐 하루에 그냥 2장 나갈 수도 있어요. 하루에 2장 나가고. 그리고 또 작년에 강의했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원래 저예요. 원래 저인데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 공부라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농담 이런 걸 잘 안 하고 농담을 많이 했더니요. 농담만 기억하고 지금 그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 얘기니까 우리 살아가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2페이지에 보시면 152페이지. 그 152페이지가 지금 이게 부록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150페이지가 분양계약서 맨 앞에 표지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가 안에 깨알같이 공급계약서 있죠. 그럼 거기 보시면요. 거기 왼쪽 공급계약서 왼쪽 위에 우리은행 성남중앙지점 스탬프 찍혀 있는 거 보이세요? 중도금 대출 받으면요. 중도금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자기들도 이 호수에 우리가 뭐 했다? 대출했다라고 이거 찍어. 법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다 실무적으로 찍는다고요. 그래서 위험 등 이런 것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도 만약 분양계약서와 관련해서 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다? 임대차 계약이 된 거다. 이런 거 찍을 필요가 있어요. 자,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면 또 분양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가 뭐예요? 155페이지. 지금 내면이 나오겠죠? 제가 이거 카피한 거거든요. 이게 분양 공급계약서인데, 이렇게 반으로 접혀 있으니까 면으로 하면 몇 면? 4면이 될 거 아니에요. 4면이. 앞에 표지, 그 다음에 속지 2개,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맨 바깥에 뭐가 나와요? 권리 의무 승계력이라 돼 있죠. 그럼 이 분양계약서는 전매가 안 된 거네. 뒤가 지금 깨끗하잖아요. 예, 깨끗해. 요거 이제 또 언제 써먹냐면 우리가 계약금, 집을 봤어요. 집을 봤어. 그럼 마음에 든대. 그럼 이제 주인한테 계좌번호를 받는다고요. 계좌번호 받아서 계약금을 넣을게요. 거기에 이제 좀 기술이 들어가야 돼. 계약금 넣으면 계약 성립했나요? 집 보고 마음에 든대.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서 사모님, 사장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래. 그럼 계좌번호 보내줬어. 입금을 했어. 계약이 성립했어요? 무슨 계약이 성립해? 그냥 돈 넣은 거지. 계약이 성립하려면 합의가 돼야 되죠. 우리 민법 아직 살아있잖아.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럼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돼야 돼. 그냥 돈만 넣으면은 무슨 합의된 것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거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중개사는 계약이 성립해야 되겠죠. 계약이 성립해야지 중개를 완성이 되어서 보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든 계약이 성립하도록 기술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입금하면 계약 성립하는 게 아니고 계좌를 보내죠. 그러면 양쪽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 쓸 거 없는 거고. 양쪽에다가 계약 내용을 적어야 돼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전세 계약, 전세금 얼마, 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 되셨죠? 그다음에 계약금. 지금 얘기한 게 판례 얘기예요. 판례. 계약이 성립하려면 중요 부분이 합의가 돼야 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합의될 필요는 없지만 중요 부분은 합의가 되는데 그 중요 부분이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중도금, 계약금. 되셨습니까?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도 돼. 이런 금액이 합의가 되면 중요한 부분이 합의된 거니까 계약이 성립한 거다라는 게 판례야.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제 교재에다 쓴 거는 이런 얘기들 할 때 손님한테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죠. 손님이 프로 이제 금액 때문에 딴지를 걸고 할 때 뭐 파기한다 막 그러고 할 때 분쟁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논리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때 손님 중에 근거를 제시하라는 손님들이 있어. 그럼 그때 뭘 해야 돼? 판례를 얘기할 때 판례가 이래요 그러면 안 돼. 판례 번호를 줘야 돼요. 예? 판례가 이래요 그러면은 그 오지 판례인데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판례 번호를 주고 법이 이래요 그러면 무슨 법이요? 그럼 법 조문 조항을 보내줘야 돼. 그렇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도 이게 공인중개사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다 쓰는 건 다 조문 번호하고 판례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써먹으실 때 그런 것을
찾으셔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집을 봤어. 집을 봤더니 마음에 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좌번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이제 양쪽에 조율을 해서 입주는 언제 할게요, 기한 이런 것들을 구두로 양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합의된 내용을 문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문자 만드는 건 이제 하다 보면 쉬워. 처음에 이제 왁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용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을 합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임차인 또는 매수인한테 보내. 그럼 뭐라고 하면서? 위 내용에 동의하셔서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계약은 성립합니다라는 걸 넣어준다고. 그러면 보고 입금하면 한 거죠.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계약서는 한 달 뒤에 써도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는 먼저 뭐가 돼야 돼?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입금부터 하라고 막 한다고. 그 얘기가 계약이 성립하더라고. 그럼 계약을 성립할 때 계좌번호 보냈잖아요. 그럼 임차인한테 어디로 보내라고 해요? 아까 했던 얘기인데 임차인한테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 이 번호로 보내라고 하죠. 그럼 이 번호 그 계좌번호 보낼 때 뭐 나와요? 은행 이름하고 계좌 번호하고 그다음에 예금주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금주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보내냐? 소유자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낼 때는 꼭 같이 등기사항 증명서 사진 찍은 걸 같이 문자로 보내야 돼요.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이런 거를 안 하니까 손님들이 불만인 거예요. 손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 근데 이런 걸 꼼꼼하게 해주면 깔끔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일 깔끔하게. 그러니까 자꾸 손님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항상 문자를 보낼 때는 뭐하고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같이 보내야 해요. 그럼 요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계좌명하고 같으니까 요래 보내자. 되셨죠? 그럼 그렇게 해요 보통. 근데 입주장에 등기부가 없잖아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분양계약서 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다고. 우리가 이제 물건지가 아니라 손님지야. 저쪽 다른 부동산 공동중개. 그래서 물건지야. 그럼 물건지에다가 실장님한테 그러면 거기 계좌번호하고 분양계약서 사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한다고요. 분양계약서의 명의에다가 계좌 써야 될 거, 금액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초보라는 게 어디서 나냐면 분양계약서를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요걸 보내죠. 맨 앞에 요거. 이해되십니까? 몇 면이에요 지금? 4면이잖아요. 4면. 그럼 조금 나신 분들은 한 면, 그 다음에 안에 분양받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 분양 몇 동 몇 호 분양받은 사람 이름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찍어주세요. 그럼 여기도 초보야. 여기까지 찍어야 돼. 맨 뒷장 이게 뭐죠? 권리금액이 생겨내요. 이게 분양권이 전매돼가지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공란일지라도 여기까지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분양계약서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보통 요새는 다 파일로 해요. 계약서 파일이라고 이제 계약서 다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계약 다 이제 작성했어요. 계약서 이제 다 썼어. 그러면 지금 서류들을 손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요게 있잖아요. 예, 어떤 게 조금 더 무거워 보여요? 요게 좀 무거워 보이죠? 이게 매매계약서 파일, 우리 사무실에 쓰는 거. 매매계약서 파일이고 요게 임대차 계약서 파일이고요. 임대차 계약서는 서류가 들어가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요거 안에는 6피스짜리.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들어가는 서류가 좀 많아. 그래서 이건 10피스짜리.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막 썼어요. 그러면 이제 넘기고 한다고.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쓰고 이제 서류들이 쭉쭉쭉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완료한 서류들은 실장님한테 준다고. 계약 테이블에서 계약서 썼잖아요. 그럼 서류들을 막 거기다가 이제 얹혀놓으면 쌓이니까 진행된 서류들은 옆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이제 누가 받았다가 실장님 이런 분들이 받았다가 여기다가 꽂는다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이 지금 잘 진행돼. 이게 손발이 맞는 부동산인지 아닌 부동산인지 나와. 자, 그럼 딱 하면은 초보 실장님들은 어디다 이걸 넣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 제일 먼저 뭐 넣을 거예요? 제일 먼저 계약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넣겠죠. 예,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하시면 돼. 근데 이렇게 떨려. 처음에는 이것도 막 안 열려, 이게. 이게 비닐이 안 열려요. 안 열려. 저도 떨려가지고 안 돼. 처음에 할 때. 자, 이거 하고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 연습. 이거 비닐 뜯는 연습도 하셔야 돼.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나오죠. 예.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설명서 근거 자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기본 자료가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대장이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그다음에 대장 등본. 주로 이제 저희 주택 얘기할 거니까 건축물 대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어디는 대장을 해주는 부동산도 있고 안 해주는 부동산도 있어요. 해줘요, 말아요.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에다 대장 등본을 떠줘요, 말아요. 떠주는 걸 좋아해. 그 사람들도 대장 처음 봐. 부동산에 왔더니 부동산에서 모두 떼줘. 내가 처음 보는 건축물 대장도 떼줘. 그러면 받아가는 게 많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많다고 손님이 느껴야 돈 받기가 쉬워요. 중개보수 받기 하시죠. 오늘 왔는데 바로 보고 계약했어. 그 중개보수 0.4% 5억짜리 200만 원 달라. 그러면 너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제가 바로 보고 바로 했잖아요. 그래서 막 깎으려고 한다고. 이해되시죠? 당연한 사람이 심리일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없어. 근데 같은 5억짜리 전세인데요. 2달 동안 같이 알아보면서 했어. 그러면 200만 원 다 줘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이 계약을 했는데 별로 계약서 달랑, 확인설명 달랑이고 별로 받은 게 없어. 그러면은 아깝죠. 근데 뭔지 모르겠는지 막 서류를 막 줘. 그러면은 좋아해.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심리예요, 심리. 그래서 저희는 대장등본도 떼어드려요. 공짜거든, 대장등본 공짜. 그 다음에 계약서 쓰는 날 영수증 같은 거 이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서가 들어가는데 공제증서. 이 공제증서가 몇 장을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양타면. 제가 물건도 있고 손님도 다 있어요. 저 혼자 다 한 거죠. 그러면 양쪽에다 하나씩 주잖아요. 예, 그러면 공동중개했으면 그 부동산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는 물건지에 썼어요. 물건 내는 데에서 계약서를 쓰는 거라고. 손님 된 데에서 부동산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물건을 댄 데서. 그럼 저는 손님을 데리고 저쪽 부동산 물건을 댔죠. 그럼 제가 그 부동산을 손님 데리고 가야 돼. 계약서를 작성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기 전에 공제증서를 2장을 가져가야 되겠지. 제 손님 것도 주고 상대방 것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장 갖고 오시는 실장님들이 많아. 이것도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몇 개? 2개. 그러면은 공동중개면은 2장씩 들어가는 거고 혼자 하면은 1장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증서를 맨 끝에다 이런 식으로 편철을 해요. 그리고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 거죠. 지금 계약할 때 요거 넣습니다. 요거는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거. 여기다 놓을 테니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만져보시면 되고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진짜 계약한 거니까. 그리고 신탁원부 우리 등기법 시간에 공부한 거 있죠? 신탁원부 보여드렸는데 없어졌어. 제가 지금 강의를 여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또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세요. 이거 진짜 계약서야. 진짜 계약서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보통 사무실 앞에 가판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거 팜플렛 만들죠. 저 사무실 팜플렛이에요. 그래서 위례는 저희는 위례에 있는 거 다 하거든요. 다. 그래서 저희 단지만 하기에는 좀 아쉬워. 그래서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안 불어도 돌릴 수 있는데 내가 달리면 돼요. 바람이 불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달리면 바람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게으른 거예요.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80 넘으신 이제 은퇴하신 부동산 사장님 계시는데 지금 살아 계신가 모르겠다. 80 그때 넘으셨거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 부동산 하면서 망하는 놈은 하나밖에 없어. 게으른 놈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실, 게으르지만 않으면 부동산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8개 단지를 다 해. 그 아파트 단지가 28개를 한 팜플렛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팜플렛이 4개예요, 저희는. 4개고 색깔별로 다르고 하나에 8개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펼쳐보죠.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 하얀 거는 오피스텔만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들,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사무실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분류하셔가지고 원 오피스텔 따로, 아파트 따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계약서 쓸 때 이렇게 써요. 계약서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진짜 계약서예요. 어때요? 깔끔해요? 뭘 보고 깔끔해? 뻘겋지 않아요? 예, 뻘게 해야 돼. 계약서는 좀 뻘게야 좀 있는 것 같아. 도장이 막 찍혀져 있냐고요. 물론 사인해도 되죠. 그래서 도장 안 가지고 분들은 사인하잖아요. 그런데 도장이 많이 찍히고 그다음에 옆에 막 찍죠.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죠? 개인이라고 하죠. 개인. 우리 계약서를 공동중개하면 4장 쓰죠. 손님들 보관할 거 원본 2개에다가 내 거 상대한 부동산 4개. 내가 양타면 3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3개가 다 원본이에요? 계약서를 3장 썼잖아요. 3장 썼어요. 그럼 3개가 다 원본이냐고. 다 원본이에요. 3장이 원본인데 동시에 만들어졌나? 3개를 지금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문서가 동일 기회에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개인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3장을 썼잖아요. 그 3장을 써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틈이 보이게 해서 옆에다가 이거 도장 찍었죠. 옆에 오른쪽 옆에 도장 찍은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인 그래, 개인. 근데 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 그거 가지고 누가 토잡지는 않는데 이제 알고는 계시라고. 그래서 동일 기회에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개인. 안 찍어도 되죠? 안 찍어도 된다고. 그런데 찍으면 있어 보여. 아까 제가 뭐랬어요? 뭔가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많아 보여야 돼, 많아 보여야 돼.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 벌벌 떨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 때 이게 자기가 뭐 맨날 쓰는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손님들은 막 벌벌 떨면서요, 막 한다고. 그러면 옆에다가 이거 딱딱 부동산 중개사가 딱딱딱 능숙하게 이렇게 막 도장 같은 거 찍으면 뭔가 자기보다 더 난 사람으로 안다고. 되셨죠? 아주 이제 원초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고, 간이는 뭐냐면요. 지금 이 계약서는 특이하게 좀 많았어요. 특이하게 좀 많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계약서가 있으면 요 밑에 특이약을 쓰거든요. 특이약을 쓰는데 특이약이 많으면 종이가 별지로 나와. 별지로 나와. 그러면 이 계약서는 2장이에요. 지금 뒤에 글씨 보이세요? 네, 그래서 계약서 2장. 그러면 이 계약서는 한 분가요? 한 분대 2장이죠. 되셨습니까? 그럴 때 찍는 게 간인이에요. 이게 종이는 여러 가지지만 동일 문서다라고 하는 것이 간인이에요. 간인. 그래서 요거 있으면은 요거하고 뒷장은 연결된 문서냐고. 같은 한 분이니까 제가 반 접어가지고 도장 찍었죠. 여기 반 접어가지고 여기 도장 찍은 거 있잖아요. 요걸 간인이라고 하네요. 간인.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맞춰보면 이게 동일 문서.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뒷장 반하고 앞장 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간인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걸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러면 요 앞면끼리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찍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간인이 밑에 쪽에 찍혀져 있는 거죠. 어찌됐건 빨가면 좋아요. 빨간 게 여러 개 있으면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라고. 예, 되었습니다. 요런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저희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저는 계약서도 여기다가 썼었어요, 사실은. 계약서도. 예, 여기 집게가 있죠. 왜 집어야 돼? 지금 뭐 하려고? 옆에다가 개인 하려면 이게 딱 종이가 딱 묶여져 있어야지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딱 찝은 다음에 했는데, 다른 부동산 했더니 이걸 가져왔는데 있어 보여. 여기 10,000원이에요. 좀 비싸. 이건 좌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가? 좀 있어 보인가? 저거보다는 좀 있어 보이잖아요. 항상 계속 이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로 합니다. 요걸로. 자,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좀 1시간이 돼버렸네. 이게 실무 강의는 그냥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 금방 흘러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볼까요? 좀 쉬었다가 다시 보고요. 요거 한 번씩 갔다가 그 분양계약서 앞에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한번 찍어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볼게요.